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경제를 말하다는 첨단 기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다뤄드림을 통해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 조그마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자동차의 자존심, 현대자동차의 2025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가 언제부터 출시되기 시작했는지부터 다루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를 처음 출시한 때 언제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현대차가 테슬라보다 선배입니다. 바로 1991년 소나타 전기차가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납축전지를 이용한 전기차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전기 자동차였고요. 현대자동차 친환경차 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최대 시속은 60km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일회 충전할 때에 주행하는 거리도 100k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때 당시만 해도 전기 충전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차를 그냥 출시했다라고 하는 거에 의의를 둘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듬해에는 엑셀을 기본 모델로 해서 전기차 2호가 출시가 됩니다. 당시에 납축전지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대신 컴퓨터 제어 장치를 달았습니다. 이러한 적용을 통해서 최고 시속은 100km를 달성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100km 이상 달성하는 데도 성공을 합니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꾸준히 전기자동차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전기차 모델은 미래에는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신개념의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냥 말 그대로 컨셉트카 수준이었어요. 가격도 높은 데에다가 충전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목조차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중들이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블루온이라고 하는 차가 바로 그것인데요. 주로 관용차로 판매가 되었던 차량입니다. 블루온은 유럽 전략차종 i10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16.4kW시의 리튬 폴리머 전지를 탑재를 했고요. 1회 충전 시의 주행거리는 140km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시속은 130km였죠. 한때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차량을 탄 것으로 인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현대차의 친환경 차량의 모멘텀은 당시 도요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이 되면서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6년도에 아이오닉의 전기차 버전이 출시되면서 현대차 또한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어 기아차 레이의 전기차 모델이 뒤이어 출시가 되었고요. 뒤를 이어 2018년 4월에는 현대자동차 코나의 전기차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동년 8월에 기아차의 소울 전기차 모델까지 출시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 2021년도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2종을 비롯한 전기차 모델 5종을 출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모델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2030년도에는 마침내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지하고 전기차 제조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겠다라고 하는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차량 회사가 바로 이 현대자동차라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사업의 역사 그리고 또한 향후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현대자동차 2025 전략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도까지 배터리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 연간 글로벌 판매를 총 67만 대 수준으로 확대함을 통해서 글로벌 3대 전기차 기업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서의 수익 창출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2025년도까지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 전략이에요.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종합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현대자동차 미래전략 2025가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요?
현대자동차 2025 전략의 강점은 첫 번째, 국내에 이미 현대차의 미래 비전 성취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확고한 기업 집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말할 필요가 없죠. 세계 1위인 LG화학, 4위인 삼성 SDI, 7위인 SK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배터리 탑 10 중 3개사가 국내에 속해 있습니다. 현대차는 원활한 배터리의 수급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기차 플랫폼 구축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전기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경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자동차 전용 AP 엑시노스 오토가 있죠. 또한 하만을 통해서 자동차 전장 시스템에 대한 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 높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한 뛰어난 인프라가 이미 국내에 구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점, 1990년대부터 전기자동차를 제조하면서 쌓아온 제조의 노하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차에 집중을 할 때 전기차 제조를 일찌감치 경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질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자양분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현대자동차의 세 번째 강점은 수소차 시장의 선도 진입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도 진입자라고 하는 이 지위는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여러모로 선도 진입자는 여러 가지 이점을 이미 가지고서 출발을 합니다. 그 이점 중 첫 번째는 특허입니다. 현대차는 2008년도부터 꾸준하게 연료전지 관련 특허를 매년 100개 이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특허 출원 개수는 1349개에 달해요. 이 중 상당수가 수소연료전지 관련입니다. 반면 수소차 관련 특허 출원 2위인 도요타의 경우 2018년까지 특허 합계가 724개예요. 현대자동차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장의 선도자로서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기술적 우위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특허 개수라는 거죠. 둘째는 신뢰도입니다. 현대자동차 수소차의 신뢰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수소차에 관심이 많은 유럽에서의 평가는 탑 오브 탑 그 자체예요. 독일 유명 자동차 잡지인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의 최근 호에서 현대자동차의 수소 SUV 넥소를 주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후 리뷰를 작성을 하는데요. 매우 우수한 차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2위 수소차 회사 도요타와 비교를 하더라도 그 성능이 전혀 뒤처지지 않을 뿐더러 항속거리 면에서는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 수소차의 국제적 신뢰가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장 선도자로서의 지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현대자동차 2025 전략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시장과 수소차 시장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부문에서 세계 4위, 수소차 부문은 부동의 세계 1위입니다. 세계의 전기차 시장은 승용차와 상용차 시장으로 양분되고 있는 실정이죠. 승용차 시장은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전기차 시장으로 특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상용차 시장은 수소전기차 시장으로 특화가 되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 중인 전기차 시장과 수소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는 유의미한 라인업을 이미 구축하고 있어요. 수소차는 수소 SUV인 넥소를 출시했고요. 그리고 또한 트럭 브랜드인 엑시언트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위스에 엑시언트 수소 트럭을 10대 이상 수출한 바도 있죠. 세계 최초였습니다. 앞으로 수소차 라인업을 꾸준하게 확충할 예정에 있고요. 수소차 산업에서는 현재 마땅한 대항마가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전기차도 빠르게 라인업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4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하면 할수록 더욱 유의미한 점유율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가 떠오르는 전기차 시장과 수소차 시장 모두에서 확고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것은 현대차가 가진 매우 큰 기회이자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자동차가 신흥국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 또한 미래 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축적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큰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올해 상반기 현대차는 동남아 주요국 중 한 국가인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도요타 자동차를 제치고 승용차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동남아 시장에서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에서도 최근 싱가포르에 혁신센터를 준공하고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동남아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성숙하고 유의미한 점유율을 갖추게 될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판매하는 것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현대자동차 미래 전략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즉 약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강점과 기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질적인 약점들이 존재하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파이 노조입니다. 현대차 노조야 두 말해야 입이 아플 정도이죠. 현대차 노조는 회사의 비협조적인 노조로 유명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일과 근무 시간에 조립 라인에 와이파이를 규제하고 휴식 시간에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와이파이 운영 방침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때 현대차 노조 뭐 했죠? 잔업 거부 바로 때려버려요. 바로 투쟁합니다. 노조가 이렇게 회사의 비협조적인데 어떻게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어떻게 품질 향상을 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와이파이로 현대차 노조 뭐 했습니까? 유튜브 보고 음악 듣고 게임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또한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나 전기차 화재 사건 알고 계시죠? 단순히 배터리 문제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와이파이 노조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현대자동차의 미래 자동차 전략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두 번째, 조악한 품질입니다. 저는 오히려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한술 더 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테슬라의 약점도 조립 품질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하지만 현대차가 가진 조악한 품질은 테슬라 뛰어넘습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 조악한 품질은 첫 번째 약점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와이파이 노조가 존재하는 한 현대차 품질 개선되지 않습니다. 노조가 또 품질 선언을 했다고 하죠. 진짜 개그가 이런 개그가 없어요. 와이파이는 유지해달라고 하는데 본인들 유튜브 계속 보겠다고 하는데 품질 선언은 또 합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죠. 선언은 참 잘합니다. 노동인권 좋은 겁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노조 필요해요. 하지만 회사가 있어야 노조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약점은 인프라의 부재입니다. 위의 두 사례가 노조와 연결되어 있다면 세 번째 약점은 정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래 자동차 기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역부족이에요. 전기차, 수소차 모두 충전 인프라는 세계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점은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드웨어 기술력은 사실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와이파이 노조만 아니라면 충분히 세계적인 수준까지 도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드웨어 기술력이 올라가는 것만큼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략적 투자를 진행을 해서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에 연약한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로 일관하기보다는 진일보해서 인수합병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현대자동차 미래 전략의 위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그 사건, 코나 전기차 리콜 사태입니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코나 전기차 리콜 관련 공지가 게시되어 있는데요. LG화학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생산한 차량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합니다. 중국, 뭔가 냄새가 나죠?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는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대차가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를 동력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바로 이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나 EV 화재 이슈를 얼마나 잘 봉합하느냐에 따라서 현대차 미래 전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친환경 차량의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하드 사태 이전 2013년도에 6.8%까지 확보했던 점유율은 빠른 속도로 하강하면서 2020년 현재 1%대의 미미한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들이 급부상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을 상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명 중국 특유의 애국 소비가 발동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의 중국 기업 위주의 지원책이 매우 노골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대목이죠. 즉, 지속적으로 자국의 자동차 회사를 팍팍 밀어주면서 외국산 자동차의 설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드 사태 후폭풍이 잠잠해지면서 서서히 점유율 반등을 꿈꾸던 현대자동차에게 미중 무역전쟁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탑3를 노리는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차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정말로 뼈아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빠르게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는 중국에서의 유의미한 점유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2025 전략의 결과 얻고자 하는 그 친환경차 탑3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강점도 갖추고 있지만 극복해야 될 한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대자동차 친환경차 점유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차의 경우 2위인 도요타가 비비지도 못할 정도의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품질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발로 걷어차서 단차를 맞추고 근무 시간에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음악 들으면서 심심풀이로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와이파이 노조가 각성하여서 제대로 된 근무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든탑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미래전략 2025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상생을 통해서 진정한 품질 혁신을 이루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력 또한 확충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차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현대차는 지분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선호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휴관계를 벗어나서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을 통해 관련 기술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2025년도까지는 약 4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준비한다면 다가오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에서 현대차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 탑3 친환경차 회사로 우뚝 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말이죠.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